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to my class. 논리독해 첫 번째 시간이 끝나고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하니까 좀 만만하지는 않죠, 그죠?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여하튼 책이란다. 글을 앞으로 읽으면서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고 실제로 읽었을 때 진짜 그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은 글을 읽어갈 때 내가 뭔가 좀 불안하다.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까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서 어떤 좀 불안함을 이렇게 좀 벗겨가는 그런 독해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생각하던 것이 뒤에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 그럼 그렇지 나오는구나, 혹은 이게 뒤집어졌네, 글이 더 재밌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읽기, 그게 여러분들이 논리독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제와 주제문 이 강의 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요. 자, 주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심 소재, 화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제 제자가 요건 것 같은데, 그죠? 그거죠. 우리 그때 명량, 해적 이런 걸 했을 때 그거를 딱 한 단어로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영화가 됐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중심 소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제가 되고, 자, 그리고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을 보통 topic sent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 형태가 됐을 때를 우린 보통 주제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글은 주제를 뭐를 통해서 드러냅니까? 주제문을 통해서 드러내겠죠. 왜냐면 글은 이런 문장이 샬라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 합쳐져서 일반적으로 작은 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8개에서 10개 문장 중에서 잘 가려보면 가장 어떤 일반적인 문장이 우리 뭐가 된다? 그렇죠. 바로 주제문이 되고, 그 주제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주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내려와가지고 한번 쭉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들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국어 영역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국어 영역, 수학, 영어, 탐구. 이게 수능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면 너무 쉽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수능을 잘 모른다면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일단 정답 뭐가 되겠습니까? 정답은, 그죠? 우리 2번에 수능 과목이 된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쌤, 이거 공부할 거리 과목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끔 선택지에 4번, 5번이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넣어가지고 우리를 좀 힐링을 해주는 그런 웃긴 선택지가 있긴 한데요. 여기선 그런 건 빼고, 이게 좀 얼뜻 보면 말이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답을 2번으로 골랐을까? 여러분들 근거 없이도 지금 2번이라는 거 아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그때 일반과 구체 개념을 했는데 일반이라는 것이 더 상위 개념이라고 했죠. 자, 근데요, 이게 일반하고 구체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넓어서도 안 되고 너무 좁아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주제문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선택지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 보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선택지만 봤을 때 공부할 거리라고 생각하고 글을 쓴다라고 하면 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이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공부할 거리 하면 뭐 내신도 있고 수능도 있고 뭐 취업 영어도 있고 등등 굉장히 좀 큰 게 나오죠, 그죠? 고로 이 공부할 거리라는 것은 너무 일반적이다, 너무 넓다, 얘네들을 예시로 쓰기엔 너무 넓다, 너무 일반적이다, 고로 옳지 않다. 과목이란 것도 마찬가지죠. 과목이란 것도 뭐 윤리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이것도 안 된다. 고로 이 일반과 구체를 딱 정확하게 만족하는 적절한 크기는 바로 수능 과목이 된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고 얘를 끄집어낼 수도 있지만 얘를 보고 다시 이렇게 끄집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제문을 보고 뒤에 어떤 뒷받침 내용이 나올까를 추측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만약 주제문이 빈칸이 있다면 예시에서 힌트를 받아서 다시 빈칸을 채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글은 이런 식으로 1, 2 두 가지로 나뉜다 보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과 쩌리로 이렇게 구성된다. 쩌리는 좀 부적절한 말이고, 중요한 내용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문장, 쩌리는 별로 안 중요한 거고 뒷받침 문장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문장, 주제와 그걸 뒷받침해주는 서포팅하는 문장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래서 좀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 저랑 함께 연습을 하면 되니까 아래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주제를 파악하는 글인데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선택지 보지 마시고요. 자, 동사 여기 있죠, 그죠? 이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 네, has widened라는 게 동사입니다. 앞에 있는 게 주어죠, 그죠? 증가하는 부입니다. 부라는 건 이제 부유함이죠. 증가하는 부라는 것은 widened 됐죠, 그죠? wide는 넓은이라 뜻이고요. 보통 이렇게 뒤에 뭔가 붙게 되면 이제 동사 형태가 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넓히다라는 뜻인데요. has widened니까 넓혀왔습니다. 자, 부가 증가하죠, 그죠? 경제 규모는 점점 커지는데 이것은 증가시켰습니다. 뭐를요? 갭을 증가시켰습니다. 자, 뱀 나와 있습니다. 갭 다음에 A, N, B가 되겠죠, 그죠? 뭐하고 뭐 사이에? 부자와 가난한 자. 그래서 더 형용사 하면 어떤 사람들, 즉 집단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갭을 넓혀왔습니다. 이게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주제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제는 발달이 되는데 오히려 부자하고 가난한 자는 갭이 늘어나더라. 그럼 이 주제가 계속 갈 수도 있고 혹은 이게 뒤집히면서 아니야 내가 진짜 주제야 이렇게 나오면 그죠? 이 뒤에 또 뒷받침 문장이 등장하겠죠. 아니면 이게 나오지 않고 바로 뒤에 뒷받침 문장 즉 예시가 나오게 되면 그죠? 얘가 주제라는 게 또 확실히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 갭이죠, 그죠? 그 격차요. 자, 미국에서 그다음 뭐 나왔습니까? For example 딸랑딸랑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예시죠. 바로 뒷받침 문장입니다. 고로 뭐가 됩니까? 앞에 나온 increasing wealth 이 부분이 그렇죠. 바로 주제 문장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볼게요. 자, 이 갭은요 보여줍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보여주다 다음에 that 나왔습니다. 자, 문장 들어가 있습니다. 요 소개 잘 보세요. 가장 부유한 1%죠, 그죠? 시민의 가장 부유한 1%, 즉 상위 1%가 요 소개 동사입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40%죠? 뭐에? total property 돼 있습니다. total property, 재산 때에 따라서 땅 이런 뜻도 있어요. country, 나라의 전체 재산의 한 40%를 소유하고 있더라. 즉 뭐예요? 상위 1%가 40%를 소유하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while 돼 있습니다. 자, while은 동안에 혹은 반면에라는 뜻이 있죠. 이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숨도 안 쉬고 반면에가 돼야 돼요. 왜? 지금 상위 1%가 이만큼 먹고 있으면 하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요거보다 더 적게 소유하고 있더라. 즉 이래야 뭐가 생기는 겁니까? 둘 사이에 갭이 생긴다라는 것을 그래서 알려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반면에 80% 시민의 80%는 소유하고 있더라. 단지 16%를 소유하고 있더라. 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상위 1%는 40%를 하위 80%가 꼴랑 16% 정도를 소유하고 있더라. 딱 극명하게 갭이 드러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게 주제 문장이 많고, 그죠? 맞고 뒤에 거가 다 뒷받침 문장이 많네요. 즉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제는 늘어나지만 갭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 부분이 주제가 되고 뒤에는 다 뭐가 됩니까? 뒷받침 문장이 되죠. 즉 늘어나는 갭이라는 겁니다. 경제가 발전을 해도. 자, 1번 인권 아니죠. 불평등 해결 방안 너무 나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갭이 커지네 해결 뭐 해줘야 되지? 라고 자기의 생각을 함부로 덧붙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직은 주제입니다. 주제는 그냥 말 그대로 소재예요. 뭘 재료로 쓰고 있는지. 여기서는 그냥 갭이 크다라는 겁니다. 갭이 크다. 빈부격차 심화 이 뭐예요? 갭이란 말이죠. 갭이 심화되고 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가 혼자 2번처럼 오버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제는 말 그대로 주어진 것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아래 또 내용이 있죠, 그죠? 주제문 파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제문 파악,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게 되는 게 많은데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문장마다 다 다르다고 했죠, 그죠? 가장 일반과 구체 사이에서 딱 적정한 크기가 되는 거 골라야 되고요.
처음에 시작되는 경우도 많지만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같은 글은 쉬운 글이죠. 처음에 와서 뒤에 다 뒷받침이 되지만 그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중간에 올 수도 있고 혹은 글이 조금 길어지면 이게 끝에도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드러나는 경우 이게 좀 암시적인 경우 그게 조금 어렵긴 한데 일반적인 좀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글에서는 보통은 다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복된 어구 예시를 잘 파악해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독해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독해를 좀 심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뿅.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독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를 구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하얀색은 안 되지. 예, 빨간색으로. 자, 많은 사람들은 assume 이것이 뭐 어떻다라고 추정하다, 가정하다 뜻입니다. 추정하다, 가정하다, 여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that 붙었습니다. 문장어죠. 휘발유 가격이요. 전적으로 dependent on 돼 있습니다. dependent on 이 표현 꼭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be dependent on 어디에 달려 있다. 자, 어디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까? 이거 군대 말이 나오네. 어디 있다 말입니까? 휘발유 가격이 price 어디 가격이냐면 crude oil 이 원유라고 그래요. 원유 가격에 달려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만수르 같은 예를 들어서 기름 부자들이 기름값을 좀 줄였다라고 하면 동네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주제문이 될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죠. 볼게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rush to 어디에 막 달려가는 거죠. 주유소에 달려갑니다. 어떨 때? 그들이 듣게 될 때 소식이죠. 뭐에 대해서? 상승입니다. 원유 가격의 상승 소식을 들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자, 하지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 가격은 only 단지 아닙니다. 여기서는 단지 factor 요인 아니죠. 그죠? 유일한 뜻이에요.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관계대명사입니다. 어떤 거요? contribute to 요거 표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기여하다라는 겁니다. 공을 세우다. 어디에 공을 세우겠습니까? changes 돼 있죠. 그죠? changes 변화죠. 변화. 가솔린의 그것에 있어서 가격입니다. 앞에 나온 뭐가 된 겁니까? pric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까는 crude oil 원유의 가격이고 지금은 휘발유의 가격이 되는 거죠. 휘발유 가격에 기여하는 유일한 그런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글이 반전이 일어났죠. 그죠? 좋습니다. 글이 반전이 났어요. 자, 그러면 글이 지금까지 앞에까지는 어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원유가가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했는데 however 나오면서 요거 아니에요. 주제 아니다. 꼭 원유 가격이 휘발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세모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주제문이 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휘발유 가격은 또한 affected 영향을 받습니다. 자, 뭐에 의해서?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투명성입니다. 우리 구문 독해에서 공부했습니다. 에너지 시장과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즉, 휘발유 가격뿐만 아니라 이런 요인도 있고 정부의 규제 요인도 있더라.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예를 들면 나왔습니다. 자, 구치기 들어갔죠, 그죠? 앞에 나온 게 이거는 주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뒤에 예시 나왔죠. 예를 들어서 텍스도 있어요. 세금이 하나죠. 가장 큰 요인들 중에 하나래요. 뭐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휘발유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 세금도 나왔습니다. 원유가도 있고 시장의 투명성도 있고 정부의 규제도 있고 그다음 뭐 있어? 텍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would be better 더 나을 겁니다. not to assume. 아까 앞에는 assume 여기는 거고 여기는 여기지 않는 거죠. that 이하를 여기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올 것이다. 같은 비율로. 자, 뭐처럼? 그죠? 원유가처럼. 원유 가격과 같은 비율로 올라가거나 내려올 거라고, 그죠? 가정, 여기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요거는 결국 아니었죠,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었다. 투명성, 규제, 뭐 텍스 같은 것도 있었다. 즉 뭡니까? 여러 가지 factors, 요인들에 의해서 즉 뭐의 가격이 결정됩니까? 그렇죠. 바로 휘발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가스가 되는 겁니다. 이때 가스는 가솔린의 줄임말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바로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격 규제의 필요성? 아니죠. 여러 요인이 있다. 이것만 찾으면 돼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내 입에. 산지비 원유 가격 변화의 원인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문제점 아니고요. 휘발유 가격 영향을 주는 요소 아까 뭐였어요? factor 정답이죠. 그죠? 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입속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구조를 파악을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요. 한번 아래 저처럼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띵띵띵.